안녕하세요. 신비로운 한국의 전통과 민속 신앙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력에는 평범하게 새겨져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운명의 그림자를 품고 있는 특별한 날을 조명할 것입니다. 바로 9월 3일, 가을의 문턱에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가르침과 경고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저 하루가 아닙니다. 다가올 추석 곧 음력 8월 15일이라는 거대한 명절을 앞두고 조용히 준비하며 대자연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속삭이는 예언의 시간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9월 3일은 양력 날짜로는 특별한 국가 명절이 아닐 수 있지만 음력으로는 8월 11일에 해당하며 이는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을 넘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 되는 우주의 축제이자 조상과 후손이 교감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추석 준비와 함께 가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로, 바일루, 절기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백로는 이슬이 하얗게 내린다는 뜻으로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는 맑은 가을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민감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던 옛 선조들에게 이 날들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예비하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날의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깊습니다. 9월 3일, 즉 음력 8월 11일은 다가올 추석을 맞아 조상님께 대한 경외심을 기르고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 준비를 시작하고 산소에 성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집안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덕을 기리고 후손의 안녕을 비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 추석을 기해 망자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며 살아있는 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발언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날 우리에게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일깨웁니다. 또한 이날은 한국의 무속신앙과도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무당들은 이 시기 조상신과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 그리고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에게 제를 올려 가족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조상신은 후손의 길흉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시기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9월 3일은 단순한 가을날이 아니라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어우러져 조상과 자연, 그리고 신에게 감사와 경애를 표하며 다가올 기륭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날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먼 옛날, 아직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던 시절, 한 마을에 현명한 무당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을 문턱의 어머니라 불렀는데 그녀는 유독 9월 3일, 즉 음력 8월 초순에 특별한 예지력을 보였습니다. 이날 밤 그녀는 늘 홀로 마을 뒷산의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보름달 아래서 조상신과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문턱의 어머니는 9월 3일 밤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산이 울고 강이 마르려 하는구나, 다가올 추석이 쉬이 오지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가뭄이 닥쳤고 흉흉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준비는커녕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햅쌀밥과 함께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토랑국을 미리 끓여 맛보며 다가올 명절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토라는 땅의 기운을 받아 자라는데 이날 먹는 토랑국은 조상님께 대한 감사와 땅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밤과 대추. 가을의 대표적인 열매인 밤과 대추는 조상님께 올리는 중요한 제물이며 자손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9월 3일에는 햇밤과 햇대추를 깨끗하게 씻어 말리거나 간단히 쪄서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을의 기운을 몸에 들이고 다가올 추석의 풍요로움을 미리 경험하는 행위입니다. 송편 시식.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은 햅쌀로 빚어 만듭니다. 9월 3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가족이 모여 송편을 미리 만들어 맛보며 화목을 다지는 것이 좋은 전통입니다. 송편은 소나무 잎을 깔고 쪄서 소량이 배어들게 하는데 이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3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사고 애군이 깃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날의 엄격한 금기사항. 1.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 이후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의 화합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의 평안과 화목을 바랐기에 이날 다투는 것은 조상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는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여 다가올 추석은 물론 한 해 내내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자손의 번영을 막고 재물운을 떨어뜨린다고 여겨졌습니다. 큐. 새로운 큰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 체결. 이유. 9월 3일은 다가올 추석을 위한 준비와 마무리, 그리고 조상님께 대한 경외심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잘 정리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결과. 이날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조상님들이나 터주신이 아직 그 일에 대한 승인을 내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곡식이나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위. 이유. 한 해 동안 애써 수확한 곡식과 음식은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는 대지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결과. 이날 곡식이나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면 대지의 신과 조상신이 노하여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음식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나누는 미덕이 중요했습니다. 4. 불필요한 욕설이나 비난, 뒷담화. 이유. 말은 곧 힘을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신성한 시기에는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것은 그 기운을 오염시키고 악한 영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이날 입 밖으로 내뱉는 욕설이나 비난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결국 자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는 행위, 특히 밤에. 이유. 예로부터 머리카락과 손톱은 몸의 일부이자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추석과 같은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깎는 행위는 몸의 기운을 상하게 하고 복을 덜어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져 이러한 행위가 더욱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이날 무심코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으면 몸이 약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다가올 추석에 좋은 기운을 받지 못하고 애군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육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유. 추석을 앞두고는 재물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재물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이날 금전 거래를 하면 재물운이 막히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빌린 돈 때문에 공영에 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큰돈 거래는 절대 삼가야 할 금기였습니다. 7. 생명을 해치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 유. 가을은 모든 생명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작은 곤충이라도 함부로 해치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카밋뎁터뽀가 쌓여 불운이 따르거나 예상치 못한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밤늦게까지 문단속을 하지 않거나 현관문을 열어두는 행위. 이유.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잡귀나 악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밤에 문을 열어두면 악몽을 꾸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한 문단속은 필수였습니다. 9. 어두운 옷만 입거나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이유. 다가올 추석은 풍요와 감사의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쫓아내고 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이날 너무 어두운 옷을 입거나 계속해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가올 명절에도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9월 3일 가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전통과 지혜의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고 자연의 섭리에 감사하며 다가올 미래를 겸허히 준비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숨겨진 가르침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